와, 진짜 열심히 책 읽고 강의도 들었는데 다음날 되면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니 대체 왜 우리는 배운 걸 이렇게나 빨리 잊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이 고민을 확 해결해 드릴게요. 배운 모든 것을 확실하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2단계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좀 충격적인 현실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망각곡선이라는 건데요. 어떤 연구들을 보면 우리는 뭔가를 배우고 나서 딱 하루만 지나도 배운 내용의 무려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잊어버린다고 해요. 정말 허무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정보는 효율적으로 버려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남기려는 일종의 생존 본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연스러운 망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뭐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학습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게 아니라 더 나은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소비와 소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계를 확실히 구분하는 거죠. 학습에는 이렇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소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보를 진짜 내 걸로 만드는 소화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빨리 정보를 소비하는 데에만 막 집중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소홀히 했던 바로 이 소화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정보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거기에 남아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진짜 제대로 배우고 기억하려면 이 소비와 소화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해결책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일단 정보 소비부터 바꿔야 해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답을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사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능동적인 소비, 즉 사냥을 도와줄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이걸 CCC 프레임워크라고 부를게요. 컬러베스, 호기심, 그리고 캡처. 자, 하나씩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C는 컬러베스 효과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집중했던 걸 우리 뇌가 갑자기 더 잘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심리학적인 현상이에요. 마치 뇌에다가 특정 정보를 찾는 검색 필터를 탁 켜놓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서 나 테슬라 차 살 거야 라고 마음먹고 나면 갑자기 도로에 테슬라가 엄청 많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효과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기 전에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해결하고 싶지? 하는 내 문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걸 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뇌에 신호를 딱 주면 우리 뇌는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C는 바로 호기심입니다. 와, 이건 진짜 놀라워요. 2014년에 뉴런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면 당장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내용까지도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호기심은 우리 뇌의 학습 모드를 활짝 열어주는 만능 스위치 같은 거죠. 이 호기심을 확 끌어올리는 진짜 쉬운 꿀팁이 있어요. 책을 볼 때 무조건 목차부터 보는 거예요. 목차는 저자가 독자들이 이걸 궁금해했으면 좋겠다 하고 고심해서 만든 지도거든요. 이건 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답을 찾아 나서면 학습 효율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 C는 캡처, 우리말로 하면 수집입니다. 공부하다가 하는 아이디어나 좋은 예시, 인용구, 질문 같은 게 보이면 이게 맞나 틀리나 판단하지 말고 일단 다 모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둔 날것의 재료들이 나중에 정보를 소화시킬 때 아주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대장간, 바로 소화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페이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페이서 프레임워크의 핵심 철학이 담겨 있어요. 모든 정보가 똑같은 방식으로 기억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딱 맞는 전략을 써야 한다는 거죠. 마치 못을 박을 땐 망치를 쓰고 나사를 조일 땐 드라이버를 쓰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페이스업 프레임워크의 전체 지도예요. 정보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또 제일 헷갈려하는 4가지 유형에 집중해 볼게요. 어떻게를 알려주는 절차형, 무엇을 설명하는 개념형, 그리고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증거형과 참고형 정보. 이 4가지는 소화 전력이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P는 절차형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용법이라든지 외국어를 배우는 법, 넥타이 매는 법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절차형 정보의 소화 전략은요,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즉시 실습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그럼 바로 써먹어 봐야 해요. 만약 지금 당장 연습할 시간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일단 정보 소비를 멈추세요. 그리고 달력에 이거 연습할 시간이라고 적어두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다음, C는 개념형 정보입니다. 이건 무언가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설명하는 정보예요. 우리 이해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과학이론이나 어떤 분야의 핵심 원리, 추상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요. 앞에서 말한 어떻게의 절차형 정보랑은 완전 반대죠. 개념형 정보를 소화하는 핵심 전략은 바로 구조화입니다. 이건 그냥 저자가 정리해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마인드맵을 그려보거나 나만의 방식으로 개요를 다시 짜보는 거죠. 아이디어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면서 내 머릿속에 새로운 지식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진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 바로 증거형 정보랑 참고형 정보예요. 이거 2개를 구분 못하면 공부할 때 시간 낭비하기 딱 좋거든요. 핵심 차이는 이거예요. 증거형 정보는 어떤 개념에 대한 왜에 답해요. 예를 들어 습관은 반복이 중요하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려고 습관 만드는데 평균 66일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드는 것처럼요. 반면에 참고형 정보는 그냥 독립적인 사실 그 자체예요.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다처럼요. 하나는 주장을 위한 근거, 다른 하나는 그냥 외워야 할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소화법도 완전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증거형 정보는 개념이랑 착꿍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개념을 설명하거나 글을 쓸 때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맥락이 있으니까요. 근데 참고형 정보는 맥락 없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시카드 같은 걸로 감격 반복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주기적으로 뇌에 새겨넣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CCC 프레임워크와 PK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합쳐져서 단순한 정보를 쓸모 있는 지식으로 바꾸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진짜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더 많이 기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정보를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바꿔주는 나만의 지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 배움의 진짜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오늘 배운 이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 보시겠어요?